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2차체와 관련해서 그 포함 관계를 하나를 더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 유리수체 위의 2차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Q 루트 M으로 표현됐는데, U 플러스 V 루트 M의 꼴이였죠? U하고 V는 유리수가 됐고, 이때 지금 M이 0보다 큰 경우에는 물론 이제 완전 제곱이 아닌 그런 양의 정수인 경우만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루트 M은 무리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Q 루트 M이라는 이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V가 0인 경우를 다 모두 포함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Q들을 다 포함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루트 M이 무리수가 되기 때문에 왼쪽에 없는 그런 무리수도 오른쪽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지는 않겠죠? 자, 비슷하게 지금 이 집합에는 물론 무리수가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모든 무리수가 다 포함되어 있지는 당연히 않겠죠. 루트 M 꼴만 이제 있는 것이고요. 루트 M에 이제 더한 꼴만. 따라서 실수들이긴 하지만 실수와 같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정수 전체의 집합은 유리수 전체의 집합에 포함되고 같지는 않겠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M이 0보다 작을 때 2차체를 생각을 해보면, M이 0보다 작을 때는 루트 M이 실수가 아닌 복소수, 즉 허수가 되죠. 자, 허수니까 그 U 플러스 V 루트 M 이러한 집합, 이러한 원소들의 전체 집합인 Q 루트 M을 보면 조금 전과는 달리 실수가 아닌 것들도 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복소수 전체 집합에 포함이 된다라고까지는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모든 복소수를 다 포함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Q를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Q는 정수 전체의 집합을 포함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로 확인한 이 2차 체는 말 그대로 체인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유리수와 실수체 그리고 복소수체 이 정도 체를 생각을 했었죠. 무한체에 대해서는 물론 유한한 체도 우리가 앞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러한 무한체 중에서 조금 우리가 많이 익숙한 형태가 아닌 조금 다른 형태의 그런 체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앞에서 우리가 그 환들을 여러 가지 세부적인 특성들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누어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스큐필드라는 개념도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자, 스큐필드는 어떤 것이었냐면, 나눗셈 환이지만, 즉 영어로 디비전 링이지만 비가환 환인, 그러한 나눗셈 환을 우리가 스큐필드라고 불렀고요. 필드, 체는 나눗셈 환이면서 가환환을 필드라고 불렀죠. 자, 이러한 스큐필드는 우리가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예를 살펴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이런 스큐필드의 한 가지 예로 쿼터니언이라고 하는 사원수 환을 우리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사원수환은 우리가 보통 이제 H라고 이제 기호로 표시하는데요. 우리가 그 현대대수 1에서 Q8, 뭐 QAC라고 하는 군을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군은 원소가 8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 플러스 마이너스 J, 플러스 마이너스 K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간 조금 옮기죠? 좀 안 보이네요. 자, 이러한 그 원소들의 곱셈을 생각을 해보면, 연산을 생각을 해보면, 뭐 1이나 마이너스 1과 곱하는 거는 뭐 직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연산을 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의를. I, J, K들은 일종의 복소수처럼 우리가 그 곱셈을 약속을 했습니다. 즉, I의 제곱이나 J의 제곱이나 K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약속을 했었고요. 그리고 I하고 J 곱해지는 경우는 뭐라고 약속을 했었냐면 K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I하고 J를 순서를 바꿔서 곱셈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K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J 곱하기 I가 K랑 같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3차원 공간에서 벡터의 외적과 좀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그 계산하는 규칙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차원 공간에서 X축, Y축, G축을 각각 IJK라는 벡터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벡터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기호라고 생각을 해보면, 벡터 입장에서 I랑 J랑 외적을 하게 되면 IJ를 포함하는 평면의 수직인 벡터로서 IJK가 그 올바른 순서, 즉 오른손 방향으로 놓여있는 그러한 벡터가 되도록 정해지기 때문에 K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을 할 때 순서를 이제 반대로 하면 부호가 반대로 된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3차 공간에서의 외적을 생각하면 이 식을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ij 곱한 것을 k라고 하듯이 j하고 k를 곱한 것은 i였고, 그 다음에 j랑 k를 순서를 바꾼 또 마이너스 붙여서 i가 되는 그런 성질이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JK 했으니까 KI 곱은 J로 약속을 했고요. I하고 K를 순서를 뒤집어서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 J가 되도록 약속을 했었는데, 자, 이러한 그 연산을 생각하면 이것이 이제 하나의 군이 됐었는데요. 물론 IJ와 JI의 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가환 그 아벨군은 아니죠. 비아벨군입니다. 군에서는 이제 뭐 가환이라는 용어보다는 아벨군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다면, 자, 이때 이제 이러한 비아벨군을 이제 사원수 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사원수 쿼터니언이라는 표현은 이제 이러한 1, I, J, K
이런 것들을 이제 사원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Q8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스큐필드로서 환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사원수 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서 원에 생각했던 사원수 분해에서의 핵심적인 원소인 1, I, J, K를 바탕으로 해서 사원수 환을 구성을 하는데 어떻게 구성을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집합을 우리가 H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A0, A1, A2, A3는 모두 실수이고요. 이러한 실수들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쓴 값을 우리가 원소로 하는 그러한 집합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는 이제 실수하고 어떤 i라고 하는 원소의 곱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그냥 원소로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냥 실수하고 i를 이제 붙여서 쓴 이러한 것들을 그냥 하나의 원소로 삼겠다. 즉 이러한 형태의 형식적인 합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심볼릭하게 그냥 써놓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원소로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식적인 합에서는 이제 어떤 두 개의 어떤 포멀한 합이 있을 때 B0 더하기 B1I, B2J, B3K가 있을 때 물론 B0, B1, B2, B3도 H에 있는 원소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싶기 때문에 전부 다 실수로서 이러한 형식적인 합이 있을 때 어떤 두 개의 형식적인 합이 같으냐 다르냐라고 우리가 이제 구분을 이제 할 때는 각각의 값이 같은 경우만, 즉 A0, B0가 같고 A1, B1이 같고 A2, B2가 같고 A3, B3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원소다라고 우리가 간주를 하고 이것 중에서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원소라고 간주하겠다라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형식적으로 쓰는 이러한 형태들을 원소라는 집합을 일단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터니언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라서 이제 이러한 원소를 이제 하나로 나타낼 때는 이제 Q1, Q2 형태로 표현을 할 텐데요. 자, Q1과 Q2가 동일할 필요충분 조건은 각각의 일종의 성분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A0, B0가 같고 A1, B1, A2, B2, A3, B3가 같을 때입니다. 자, 이런 형식적인 합들을 이제 원소로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환으로 간주를 이제 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러한 Q1과 Q2에 대해서 덧셈을 약속을 하고 곱셈을 약속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덧셈은 이 형식적인 합에서 성분별로 더하는 결과로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것은 이 쿼터니언과 이 쿼터니언을 더할 때는 A0 플러스 B0. 물론 이제 A0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Q8에서 핵심적인 원소가 1, I, J, K 4개다라고 했는데 여기 1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0라는 것은 A0 곱하기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즉 A0 곱하기 1이라고 하는 이런 형식적인 것을 그냥 A0로 썼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 Q1과 Q2를 더할 때는 이제 포멀하게 성분별로 더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얻어지는 이렇게 이제 형식적으로 쓴 그 원소를 더한 결과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즉 덧셈을 이와 같이 약속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것도 실수들은 우리가 더하는 거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전체도 실수가 되고 따라서 H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덧셈은 좀 간단할 텐데요. 곱셈은 약간 복잡할 것 같습니다. 자, 약간 복잡하지만 한번 쭉 써보죠. 즉 실수만 있는 거, 그 다음에 I 앞에 붙어 있는 거, I가 있는 거, J가 있는 거, K가 있는 것인데 그 앞에 있는 각각의 성분들은 약간 좀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거나 A들과 B들이 전부 다 실수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실수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지금 H의 원소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죠. 즉 H에 있는 두 원소 Q1, Q2의 곱을 H에 있는 한 원소로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가 어쨌거나 연산을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연산을 우리가 곱셈이라고 부를 텐데 자, 이게 약간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이 식을 외울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그 곱셈은 결국 다음과 같이 그 I, J, K 그리고 이제 실수 이런 것들의 곱으로 다 환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덧셈과 곱셈을 정의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환을 이제 구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할 때 그 환이 되도록 우리가 아마 약속을 했을 것 같고 따라서 곱셈에 대해서 결합법칙도 성립하도록 우리가 약속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분배법칙도 성립하도록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덧셈과 곱셈을 갖다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성립하도록 약속이 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Q1과 Q2의 곱을 생각을 할 때 A0, A1, A2, A3K와 B0, B1, B2J, B3K의 곱을 할 때 이것을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곱해도 마찬가지겠구나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배 법칙을 통해서 생각을 한다면 결국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자, 이거 전체를 계산하는데 분배 법칙으로 해도 같아져야 되므로 A0 즉 실수하고 실수를 곱할 때는 어떻게 곱하는지는 다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실수와 B1i를 곱할 때는 어떻게 곱해야 되느냐? 즉 앞에 있는 A0랑 B1 실수끼리 곱하고 나서 그냥 i 앞에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거나 이것도 마찬가지겠고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얘하고 얘를 곱할 때 생각을 해보면 A1i B0를 이제 곱한 상황인데요. 자, 결합법칙이 성립하도록 우리가 정하고 싶을 테니까 당연히 A1, B0, i랑 같도록 우리가 이제 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다는 얘기는 A1이 특별히 1일 때는 i와 B0의 곱이나 B0와 i의 곱이 같도록 약속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립하도록 곱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어떤 다른 실수와 J나 K의 곱도 결합법칙이 성립한, 결합법칙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네, 말을 좀 잘못했네요. 네. 이건 결합법칙은 아닌데, 네, 네. 자, 그러니까 이것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 정의를 이제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결합법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오른쪽에 실수인 경우에는 이제 실수와 이런 IJK들은 이제 교환법칙이 성립하도록 일반적인 사원수들 사이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약속을 하고 싶기 때문에 실수 A에 대해서는 I와 A의 곱이나 A와 I의 곱이나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J, A, AJ가 같고요. 실수 A에 대해서는 이것도 같도록 약속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것이 성립하도록 지금 이 곱셈을 약속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얘하고 얘를 이제 분배법칙을 적용해서 곱할 때는 A1i와 B1i랑 곱할 텐데요. 이때는 당연히 A1, B1하고 i의 곱셈, 즉 제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울 텐데, 자, 이때 i의 제곱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Q 실수가 아니라 이제 사원수 군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i 제곱을 마이너스 1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게 되면 i 제곱이 마이너스 1로 약속이 됩니다. 자, 비슷하게 j 제곱, k 제곱도 모두 마이너스 1로 약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성질은 이 성질과 이 성질,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ij가 k랑 같고 마이너스 ji가 k랑 같은 이런 사원수 입장에서의 곱셈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이러한 전개가 가능하도록, 즉 결합법칙이 성립하도록 쭉 전개해서 정리해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몇 개 해보면 뭐 뻔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해본 것처럼 i 곱하기 j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 정의를 가지고, 자, 이거는 0 더하기 1 i 0 j 0 k죠? i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j니까 0 더하기 0 1 곱하기 j. j 하나만 쓰면 j 앞에 있는 것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쓴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즉 A 입장에서는 A1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다. 그 다음에 여기 B 입장에서는 B2만 1이고 다 0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지금 A1이 1이고요. 나머지는 다 0이고, 즉 A1이 아닌 것은 다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B는 B2가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죠. 그래서 B2가 아닌 것이 곱해진 건 다 0이죠.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남는 건 여기죠. 자, A1이 1, B2가 1이니까
1이 되고 따라서 이 경우에 K가 된다. 즉, 이 정의를 따라서 그대로 계산해 보면 I 곱하기 J가 K가 되도록 사실은 식을 복잡하게 한 것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것은 실수와 IJ, K의 곱은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고 i제곱이나 j제곱, k제곱은 전부 마이너스 1이 되고 ij 곱한 것은 k, 그리고 마이너스 j 곱하기 i는 k, 그리고 나머지도 사원수들의 그 곱과 비슷하게 우리가 약속을 한다. 그래서 요 핵심적인 성질만을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것을 곱할 때는 이것에 이제 기반해서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그 계산을 하면 그때 필요한 것은 이러한 그 핵심적인 성질들이 전부 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성질을 가지고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전개해 보면 이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복잡한 식을 보면은 좀 무서울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런 성질들을 이제 핵심적으로 하고 결합법칙이라던가 뭐 교환법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성립하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덧셈하고 이제 곱셈을 이제 약속을 하게 되면 곱셈 쪽은 약간 복잡하지만 덧셈은 성분별로 더하는 거나 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덧셈에 대해서는 아벨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즉,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0이 되겠죠? 0 더하기 0i, 0j, 0k. 모든 성분이 다 0인 거. 성분이라는 표현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아벨군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M1. 곱셈이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좀 무식하게 쭉 다 전개해보면, 즉, Q1, Q2, Q3에 대해서 계산을 쭉 해보면 일반적으로 두고, 이것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식이 좀 복잡하겠죠? 뭐 어렵다기보다는. 그래서 M1도 성립하고요. D도 성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환이 되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그 M2는 어떨까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기만 보면 되죠? ij랑 ji 곱한 것이 부호가 반대로 되는 상태니까 0이 아니면서, 따라서 M2 가환환이 되지 않습니다. 비가환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M3는 여러분들이 이제 1을 곱하게 되면 1과 다른 그 Q를 곱하게 되면 1이라는 것도 금방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금 생각을 해볼 것이 M4 조건인데, 여기서는 M4 조건까지도 만족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2차체에 대해서 M4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이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었지만 켤레 원소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비슷하게 켤레 원소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Q라는 H라는 집합에 있는 한 원소에 대해서 Q의 켤레 원소는 어떻게 정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자, 여기서 A0, A1, A2, A3는 다 실수고 IJK는 약간 좀 이질적인 것처럼 보이니까, 자, IJK 앞에 있는 그 실수를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게 뭐 가장 그럴듯해 보입니다. 자, 이 원소를 Q의 켤레 원소라고 부르고 기호는 동일하게 Q의 바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2차 체에서도 우리가 켤러 원소를 도입하고 Q와 자기 자신과 켤러 원소의 곱을 노음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여기서도 Q라는 H 원소에 대해서 노음을 동일하게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이제 복잡한 계산을 쭉 하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게 I, J, K 성분들은 다 사라지고요. 다음과 같이 실수 쪽만 살아남는데, 실수 쪽도 A0 더하기 A1I, A2J 더하기 A3K에서 앞에서 그냥 성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성분이라고 얘기하죠. 각각의 성분의 제곱을 다 더한 걸로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참고로 복소수에서도 이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죠. 자, 복소수 G가 A 플러스 BI라고 하면, 이건 A하고 B는 실수죠. 이때 G와 G의 켤레 복소수의 곱이 A 플러스 I B와 A 마이너스 I B인데, 자, 전개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A와 B의 성분의 제곱이 합이 나옵니다. 그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네. 자, 이런 성질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일반적인 원소는 H에 있는 원소는 A1, A2, A3가 0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실수가 아닌 원소일 수 있는데, Q가 어떤 원소라고 하더라도, 사원수라고 하더라도 Q의 노음은 실수의 제곱의 합이니까 실수가 되고 항상 0보다 작거나 큽니다. 그리고 언제 0이 되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Q의 노음이 0이 될 표준분 조건은 실수 제곱합이 0이 되는 것이니까 A0, A1, A2, A3가 모두 0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는 우리가 Q를 그냥 간단하게 0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Q가 0이면 각각의 성분이 다 0이기 때문에 Q의 켤레 원소도 부호를 반대로 해봤자 다 성분이 0이 되는 거죠. 즉, Q가 0이라는 것은 Q의 켤레 원소가 0이다 라는 것과도 동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사실을 정리하면 이제 이 성질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앞에서 우리가 크사이 에타라고 썼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써보면, 어떤 두 원소를 곱해서 전체 켤레 원소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켤레 원소를 곱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도 비슷한 성질이 성립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Q1과 Q2의 사원수의 곱을 생각하고 전체의 켤레 원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이때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자, 이걸 쭉 전개해서 확인해보면 이 결과는 Q2의 켤레 원소와 Q1의 켤레 원소의 곱이긴 하지만 곱하는 순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H 사원수들의 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순서가 달라지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곱한 것의 켤레 원소는 각각의 켤레 원소를 곱하되 순서를 바꿔서 곱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계산을 하기보다는 쭉 그냥 포멀하게 이렇게 단순하게 좀 이렇게 전개를 좀 해봐야 될 텐데, 그러면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Q1과 Q2 원소 곱한 것의 노음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의에 의해서 Q1, Q2와 Q1, Q2 곱의 켤레 원을 곱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먼저 곱하게 되면 결합법칙은 성립은 한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이걸 먼저 곱하게 되면 이 부분이
Q2에 놓음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실수가 되죠. 따라서 이 실수는 Q1, Q1의 바 하고는 이제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곱셈에서 일반적으로 순서를 교환 법칙 성립하진 않지만 실수와는 이제 그 교환을 할 수 있다라고 앞에서 확인을 했었죠. 자, 그러고 나서 얘랑 얘랑 곱하게 되면 Q1에 놓음이 돼서 결국 각각의 놓음의 과 같은데 어차피 이런 것들은 실수니까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뭐 Q1의 놓음과 Q2의 놓음이라고 해도 되고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고 실수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성질들은 앞에서 2차 체에서하고 유사하죠. 자,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 H에 있는 원소 중에서 0이 아닌 원소가 여권을 갖는지, 곱셈에 대한 여권을 갖는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이제 놓음을 사용할 건데요. 자, Q가 0이 아니면 일단 Q하고 Q의 혈례 원소의 곱은 실수로서 놓음이라고 하는 값이 되는데, 물론 성분으로 쓰게 되면 A0 제곱, A1 제곱, A2 제곱, A3 제곱의 전체 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런데 이게 Q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은 0보다 큽니다. 어쨌거나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변을 이 실수로 나눗셈을 할 수가 있고, 나눗셈을 하게 되면 자, 이쪽에다가 이제 Q의 놓음을 나눗셈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실수니까 뭐 Q랑 곱할 때 순서가 전혀 상관없으므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이쪽에다가 곱셈을 하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고, 따라서 이 값이 1이 됩니다. 즉, 이 녀석이 Q에다가 곱했을 때 1이 되는 1은 곱셈에 대한 항등어 단위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Q의 여권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녀석도 당연히 그 Q바가 H에 있는 원소고 거기에 이제 실수를 곱했으니까 실수를 나눴으니까 0이 아닌 실수를 곱했으니까 이거 전체도 H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곱셈에 대한 여건이 H 안에 있으니까 M4 조건을 만족을 하겠습니다. Q가 0이 아닌 경우에 여건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써보면 Q의 곱셈에 대한 여건은 NQ분의 Q의 바다. 자, 이것 또한 2차 체에서랑 동일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성분을 쭉 써보면 NQ가 A0 제곱, A1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A3 제곱이니까 이것을 이제 나눌 거니까 그 실수 쪽은 이거분의 이거가 되는 거고요. I 앞에 있는 붙는 거는 이거분의 이거가 되는 거고 등등이 되겠죠? 이제 그것을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쓴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H 전체 집합이 나눗셈 혼이다, 디비전 링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앞에서 가환하는 아니기 때문에 체는 될 수가 없고 따라서 스큐필드가 되겠습니다. 사체라고 하죠. 자, 이러한 그 H 전체 집합을 일단 사원수를 먼저 얘기하죠. H에 있는 원소들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쿼터니언, 사원수 혹은 그 앞에 실수들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리얼 쿼터니언, 실사원수라고 부르고요. H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이제 사원수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H라고 하는 이 집합을 사원수로 구성된 혹은 실사원수로 구성된 링이다 라는 의미에서 실사원수환 혹은 그냥 간단하게 사원수환이라고 부르는데 해밀턴이라는
수학자의 이름을 따서 해밀턴의 실사원수 환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물론 사체이죠. 자, 네. 지금까지 그 H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 앞에서 잠깐 이제 컴플렉스 넘버를 생각하고, 이러한 사원수 환하고 이제 뭐 유사점들을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조금 관점을 좀, 다음과 같은 관점을 생각을 해보면, 실수에서 복소수로 조금 더 채를 이제 디비전 링이 되면서 늘린 것처럼 복소수에서 조금 늘린 것이 H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자, 그 커터니언에서 A0 더하기 A1I, A2J, A3K라고 썼는데, 이때 I를 그냥 복소수 I처럼 그냥 취급을 한번 해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실사원수에서도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로 약속을 했는데, 복소수에서의 허수 단위가 이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를, 코토니언에서 I를 허수 단위, 복소수로 생각을 한다면, 복소수, 임의의 복소수는 실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I, 허수 단위라고 쓸 수 있는데, 이것은 A 더하기 BI 0J 0K라고 생각을 한다면 H 원소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임의의 복소수가 이러한 사원수로 우리가 취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H라고 하는 이 실사원수화는 복소수라고 하는 채를 조금 더 늘린, 즉 I 하나만 있었는데 거기에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성질로서 J랑 K를 더 추가를 함으로 해서 더 확장을 한 것이죠. 자, 물론 이제 그 복소수에서 I가 뭐 이거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 아니면 뭐 그냥 J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IJK는 제곱이 1이라는 마이너스 1이라는 입장에서는 뭐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어쨌거나 복소수들을 확장을 해서 만든 것이 사원수 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장 1절 환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